역으로 그 항복의 기술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되게 두려워요. 이거 놓으면 뭐 인생이 망할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사는 이유가 없어질 것 같고. 근데 저는 그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다른 사람한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이걸 내가 사는 이유를 좀 놔봐도 놓지 않고 하는 퍼포먼스보다 한 10배 이상 올라갈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보장된 개념인데 사람들은 두려워서 쓰지를 못하니까 참 답답한 거야, 저는. 항복의 기술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항복의 기술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일 조회수 많이 나온 영상이 있었잖아요. 제가 사업을 뭐 망한 얘기를 막 하고, 그게 다 항복의 기술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내 매출을 막 2억을 올려야 돼, 뭐 3억을 올려야 돼 하면서 인위적 힘을 썼을 때는 항상 어떤 한계를 보였거든요. 이 인위적 힘을 쓰는 걸 중지하고 이걸 놓을 때, 그러면 약간 기적적인 일도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항복의 기술이라는데, 노아볼이라는 책은 그 항복의 기술을 정말 가장 베스트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모든 자기계발서의 원전입니다, 이거는. 가끔 저는 그 원전을 다 읽고 자기계발서를 보면 중간에 이따 중지하는 개발서도 많아요, 사실.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런 에고나 이런 것들 놓아버릴 때는 항복하고 이런 기술을 썼을 때는 항상 이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습관이 된 거죠. 그리고 이번에 후기 방금 올라온 것도 100억의 자산을 지킨 건데, 이 건물에 대해서 이걸 막 집착, 막 지금 4년째 이거 3천만 계속 갚고 있는데 지금 계속 빚내면서 갖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본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대표님이 우선 내가 유튜브 찍고 여기에 에너지를 다 빼라고 했어요. 이거 항복하라고. 당신이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라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 찍고 당신이 솔직한 얘기를 계속 유튜브에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12주쯤 갔을 때 이틀 뒤에 이제 종강을 하는데 예정 수익까지 해서 1억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매달 나올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냥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막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안 되다가 그냥 다 항복하시고 놓아버리고, 그러니까 이거나 하세요. 이럴 때 그걸 그냥 믿고 했던 거야, 이 사람은. 그 자기 의심도 계속 하는데 내가 자기 확신 계속 넣어줬죠. 저도 뭐 4억에서 4억을 포기하고, 뭐 예를 들면 인건비를 포기하고, 뭐 직원을 포기하고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막 순수익이 막 올라간다든지, 좋은 사람이 더 들어온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빈 공간이 생기니까 좋은 게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나쁜 에너지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막 쓰는 에너지는 부정 에너지잖아요. 그리고 다 막아놔. 그러면 여기 좋은 게 들어올 그 공간이 없는 거죠. 역으로 그 항복의 기술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되게 두려워요. 이거 놓으면 뭐 인생이 망할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사는 이유가 없어질 것 같고. 근데 저는 그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다른 사람한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이걸 내가 사는 이유를 좀 놔봐도 놓지 않고 하는 퍼포먼스보다 한 10배 이상 올라갈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보장된 개념인데 사람들은 두려워서 쓰지를 못하니까 참 답답한 거야, 저는. 그래서 조그만 항복을 하게 하고 하면서 이게 맛을 보게 하면 오히려 내 힘으로 뭔가를 막 해보려고 해도 그 성공 경험했던 그런 순간보다 이게 훨씬 더 효과가 좋으니까 이쪽으로 하게 돼요, 습관적으로. 항복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좀 습관화를 하기 위해서라도 좀 반복적으로 읽어보면 좋습니다. 종회기원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변화하지 못하는 종은 도태된다. 사업도 똑같죠. 종회기원에 어떤 예가 나오냐, 도도새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도도새라는 개념이 지금 멸종된 종인데요. 그 도도새가 그 섬에 살았대요. 근데 섬에 너무 풍족한 거야. 거의 에덴 동산 수준에 먹을 게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점점 세대가 지나면서 날개를 퇴화시킨 거야. 근데 도도새가 지금 아주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포식자가 출현해서 도도새가 다 전멸됐대요. 그런 것처럼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거죠, 도도새는. 근데 사업에서도 그런 게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나는 사업을 예측 불가능하게 변화시켜야겠다 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 종회기원 때문에. 그러고 나서 여기에 구체화된 지식업을 한번 봤죠. 와, 여기는 5년 전에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앉아있는 거야, 사람들이. 내가 5년 전에 들었던 말과 5년 후에 들었던 말이 똑같더라고요. 와, 이거는 종회기원에 생물학에 위배되게 아나무인으로 지금 뭘 하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커리큘럼을 기수마다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지금은 어느 수준까지 하면 내가 혼자 변화시켰는데, 처음에는 이번 기수는 피어 러닝 시스템에 유튜브 시스템이 들어와서 지네끼리 유튜브를 찍어내야 되고 지네끼리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피어 러닝이라는 우리 커리큘럼이 없었거든. 그리고 나도 예측 못했어, 이 기수가 이걸 할 거라고. 계속 변화되죠, 구성원에 맞게. 이건 종회기원의 변화에 적응한 종이 살아남는다는 걸 첫자리 이해한 겁니다. 결국엔 종회기원에 모든 게 나와 있다는 거죠. 또 종회기원에 나오는 예를 들어보면 진화는 체계적이지 않다, 우연의 산물이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보면 사업도 똑같아요. 예측하지 못하게 직업이 없어지고 갑자기 AI가 출현해서 산업이 재편되고 그때 뭐 블랙베리도 비슷합니다. 블랙베리라는 폰에서 갑자기 스티브 잡스 아이폰으로 나오니까 블랙베리도 갑자기 당황하면서 무너지고 아까 변화하고도 약간 일맥상통한 건데 완전 우연이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우연을 좀 더 그 확률 높게 하려면 확률 게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사업은. 그래서 내가 낚싯대 이론을 하는 겁니다. 나한테 맞는 게 뭘까를 던져보고 확률을 높여놓은 다음에 거기서 미끼가 걸리면 가라. 이거잖아요. 그 다음 원싱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우연의 산물이라는 거야. 그 우연의 산물이라는 거 인정하지 않으면 사업가가 그럼 내 말이 다 맞는 거야. 아니 우연의 산물인데 어떻게 내 말이 다 맞을 수가 있냐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를 또 워렌 버핏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시장은 컨트롤할 수 없다. 다들도 모른다 이걸. 그렇게 되면 점점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놓아버림이 연결됩니다. 자연에 항복하기 시작하고 시장에 항복하기 시작하고. 항복했을 때만 뭐가 일어난다 했죠. 자연법칙에 항복했을 때는 우리는 기적을 만들 수 있는데 자연과 동화해서 자연스럽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전자 혁명으로 또 연결됩니다. 이게 인간은 단 2%만 온대 있어요. 유전자가 98%는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오늘 하는 방법은 내 존재에 대한 긍정. 매일 내 삶이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내 존재를 해결해준 부모님에게 너무 감사하고 그냥 감동이 연속적으로 흐르고 그럼 감동을 자주 하는 인간은 유전자를 많이 원시시킬 수 있어요. 2%가 3% 되고 5% 되는 거. 그게 아인슈타인이야. 그게 천재야. 자연 법칙에 딱 철저하게 끼어 맞게 내가 감동을 맨날 하니까 행복해져. 그럼 좋은 에너지가 나오지. 그럼 돈의 본질로 들어갈게요. 자본주의로. 좋은 에너지 나오면 어떻게 돼? 가치가 생기죠. 가치의 전문성, 정확성, 친화성이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커지면 어떻게 돼? 신용이 쌓이죠. 신용이 쌓이면 어떻게 돼? 신용카드가 있는 거야. 그럼 돈이 나오잖아. 이게 자연 법칙서부터 이런 돈의 본질로부터 해서 에너지 파동부터 해서 이게 다 연결돼서 사업이 되는 거야. 근데 천명에는 진짜 엄청난 개념이 나와요. 탄식이에요, 탄식. 당신이 정말 하기 싫어하는데도 계속 생각나는 거나 계속 하는 일이 무엇이냐를 계속 탐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왜 탄식이 되게 중요하냐면 하기 싫은데도 계속 하잖아요. 하기 싫은데도 계속 하는 걸 찾아내야 돼요. 저는 자꾸 사람을 도와주려는 그게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처음에 컨설팅을 200만 원 받고 시작할 때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와 돈을 받고 마음대로 도와줄 수 있구나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커머스보다도 이게 훨씬 재밌었던 거야 사실. 근데 이커머스도 같이 성장하면서 하다 보니까 와 이거 물건을 파는 것보다 나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너무 행복하구나. 왜냐면 내가 평생 이것만 했으니까 쓸데없이 사람 도와주고 지나가다가 막 지금 자영업자 모이면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막 이러고 앉아있고 그러면 돈 받고 하면은 평생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그게 각각의 사람마다 있다는 거예요. 물건을 자꾸만 나도 모르게 중학교 때 자꾸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팔고 있다 보면 이건 유통이 맞을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저처럼 계속 사람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건 코칭이나 뭐 어떤 강의를 해야 되는 걸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또 계속해서 막 수학 같은 걸 하는 거야. 자꾸 분석을 하는 거야. 이건 퍼널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기술자일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거부한다고 사람들이. 이건 성경에 가고 불교에 나와요. 자꾸만 뭔가 소명을 받아라 뭐 하는 게 그게 사명이에요 결국엔. 그 사명을 찾기 가장 좋은 개념이 탄식 개념이 천명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탄식이라는 개념은 어떤 사명체계도 없고 다 없어. 천명체계만 있더라고요. 생긴 대로 살 거면 더 효과적으로 생긴 대로 살자는 게 사명입니다 사실. 그게 탄식의 기반으로 사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신념과 사명이 들어와야지 평생 노는 것처럼 사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스템 안에서 내가 인풋을 넣으면 인풋을 많이 넣을수록 휠이 계속 돌아간다. 그러니까 유저가 많을수록 저렴해지고 아마존이 그런 거죠. 유저가 많아질수록 이 시스템이 저렴해지고 서버비가 낮아지고 고객한테는 좋은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고 물류비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유저를 많이 부르면 된다. 완벽한 시스템 안에 있으니까. 그게 이제 플라이 휠이에요. 인풋과 아웃풋이 끼리 돌아가듯이 막 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교육업인데 그것도 가장 비효율적인 1:1 코칭인데 제가 이걸 어떻게 돌리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책을 딱 펼쳤어. 근데 되게 얇아 이 책이. 진짜 좋더라고. 근데 거기에 딱 한 개가 들어왔어. 학교 플라이힐이 있었어. 딱 한 페이지였어요 그게. 1단계 열정적인 수강생 그리고 본질을 추구하는 수강생을 선발한다. 우리는 선발이야. 그러니까 방금도 제가 세일즈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영성 그리고 잠재의식 그리고 그 자본주의 그리고 저하고의 어떤 그 화학적 케미 진단에서 그걸 느껴요 진짜 사람들이. 그리고 서로 느끼는 게 알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세일즈 하는지 자 이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대표님도 느끼시죠? 오시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스카웃이랍니다. 그 선발하면
그 결이 되게 일치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문화를 형성하겠죠. 거기는 본질을 추구하고 뭐 이런 게 1단계가 그거야. 플라이래. 본질 추구하고 열정적이고 뭐 언더독, 언더그라운드, 비주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만 모으는 거야 우리는. 그럼 결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2단계는 이론 강의를 하고 그것도 녹화본이야. 다 코칭. 그리고 1대1과 그룹 코칭을 융합해요. 그래서 한 가지 사안 가지고 4번 코칭하죠. 4번. 1대1로 한 번 하고 그룹에서 다른 사람 거 들으면서 또 하고 또 다른 말을 해. 같은 사항인데 또 다른 말을 하고 있고 계속 그 사람을 아예 해부해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자기를 깨달아가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스탠포드라는 거 돌리고 3단계죠 이제. 스탠포드 그리고 피어러닝 시스템을 돌려서 서로서로 배울 수 있게 만들면서 서로서로 아예 그 대행까지 하는 그 시스템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게 4단계. 그렇게 되면 3개월 안에 50% 이상의 수강비를 뽑는다. 근데 거의 3개월 안에 40, 50%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지금. 어떨 때는 막 7, 80%도 봤어요, 제가. 근데 또 이것도 모자라니까 두세 명이 남잖아. 그래서 거기 킬라이 하나에 9점 못 묻혀 있어. 단 한 명의 수강생도 실패하게 놔두지 않는다, 내가. 아무튼, 그래서 3개월이 더 늘렸어요. 그 영감을 받아서 3개월하고 3개월 내가 더 지지부진한 분들 두세 명 정도 남을 거 아니에요. 거기 3개월 더 해요. 진짜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시스템으로 만든 거예요. 내 마음으로 만든 게 아니고 시스템이야, 이게. 그러니까 플라이힐은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6개월에서 1년 안에 100%를 만든다. 지속적인 수익이 100% 만다를 말도 안 되는 목표를 교육에 넣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기에 이제 9점 모먼트 5단계인가 있어요. 플라이힐에. 기절 초풍이죠. 왜 그런 거지, 이 사람? 그리고 이 결과는 왜 나오는 거지, 얘들이? 그럼 이 키맨들 몇 명 뽑아놓은 사람들이 몰아가죠, 그걸. 그럼 안 되고, 믿지도 않았고, 자기 확신도 없던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이제 대세가 기울어서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세가 기울어서 원래 안 됐던 사람들이 이제 영향받아서 변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사랑에 빠지는 거야. 그때부터 휠이 돌아갑니다. 사랑에 빠져요. 이 과정 자체 사랑에 빠져. 아, 그래도 교육업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비효율 교육업에도 플라이힐이 되는구나. 소문이 나잖아. 그러면 또 소개받아서 왔어. 근데 소개받아서 왔는데 여기다 한 명 등록을 안 했어. 근데 얘가 너무 인상이 깊으니까 또 어디 가서 소문을 내. 왔는데 여기가 또 등록을 해. 맞는 사람이 휠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알아서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대행 시스템이나 이런 데서는 더 확실히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되게 꽂혀 있는 게 뭐냐면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럼 시스템 필요 없잖아요. 그게 규칙학습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넷플릭스에. 거기는 모든 시스템을 다 없애버렸죠.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당신들이 이 시스템을 없애려면 엄청난 인재를 한 명을 데리고 와야 돼. 걔는 관리할 필요가 없고 나보다 더 뛰어나면서 이 회사가 자기 거인 줄 아는 애야.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걸 기다려야 돼 라고 얘기해요. 그럼 거기에는 휴가도 필요 없고 시스템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시스템을 없애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드면 제약만 강화돼요. 그리고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를 허락만 많이 받게 돼요. 결국엔 사람을 제대로 된 오게 만드는 거. 제가 그래서 시스템을 하고 있다고도 보여줬었어요, 사실. 저희 같은 소기업들은 이거 가능한 것 같아요. 한 명만 있으면 되거든, S급. 우리는 각 분야마다 한 명만 있으면 돼,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최대한 안 뽑되 언제든지 자를 수 있게. 왜냐면 감정 소모를 계속 할 거라면 이걸 빠르게 잘라야지 이게 돈도 보존하고 내 정신도 행복해. 우선 행복해야지. 지금 자연 법칙을 따라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고 우선. 이 사람 때 행복하지 않으면 지금 목표를 못 이루잖아. 예,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와서 시스템을 없애는 시스템일 수도 있겠다는 게 규칙 없으면 책임다. 최적화된 S급인들 뽑는다. 그럼 혼자인 것 같은데 어벤져스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결국 어벤져스 이론인데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막 만드는 거는 이제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다. 시스템이 많다는 건. 그래서 규칙 없으면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사업을 경험해 보신 분은 이 책을 읽으면 왜 이렇게 솔직하게 써놨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실패 사례를 막 넣었어요. 진짜 멍청하게 행동했던 거 있잖아요, 내가. 타고났기 때문에 그걸 쑥 읽으시면요 다 시행착오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왜 규칙 없음이 필요한 건지, 왜 이게 필요한 건지가 완전히 흡수되죠. 지금 말해도 유튜브에서 말해도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되잖아. 그래서 저 책은 간접 경험을 자기 경험으로 가져오는 것도 기술이에요. 미리 그걸 경험한 사람이 너무 솔직하게 써놨는데 그거를 굳이 경험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협업과 뭐 동업, 직원관계, 거기에서 감정 싸움, 거기서 잃어버린 돈들 다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제가 쓴 책에 한번 보시면 협업과 직원관계 약간 통쾌함도 볼 수 있는 게 나도 이 생각했는데 얘도 이 생각했구나. 이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대표자 입장에서 직원이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지금.